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작업물 UV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돼 있을 때가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양 볼까요? 양 모델링 보면 UV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그 UV 많이 펴본 사람들은 이제 딱 보면 알 수 있을 건데, UV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반맵이 있죠. 한쪽만 그리면 반대쪽 자동으로 그려지는 거, 그렇게 돼 있는데, 어 왼쪽 오른쪽 다르게 하고 싶고, 이거 다리 또 색깔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뭐 따로 떼가지고 양쪽을 해주고, 뭐 몸도 따로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UV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UV를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냥 바꾸면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채널 옮기기 방식은 전에 영상으로 UV를 하나를 새로 만든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여기 있죠? 채널 UV 채널 2번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거를 무브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 투 텍스처를 켜서, 렌더 투 텍스처는 여기 있는 겁니다. 렌더링에.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로젝션 매핑은 없고, 프로젝션 매핑은 키고, 그 다음에 옵젝트는 노 옵젝트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가고, 채널에서 옵젝트, 서브 옵젝트 두 번째 옵젝트를 채널 2번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상을 이제 만들고, 일단 간단하게 채널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채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재밌는 것이, 우리가 이거를 고치면 원래 UV 여기서 이렇게 고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근데 안 바뀌죠 지금. 이게 지금 저거예요. 그 채널로 이거를 수정할 때 어떻게 되는가, 채널로 수정을 할 때는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여지는 거는 UV 1번 채널에 들어가 있는 그 UV에 맞도록 지금 출력되는 거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저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채널로 바꾸는 거로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빠르게 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것도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네 군데 다 나오게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합쳐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로 있어야 돼요. 2번. 그리고 출력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디퓨즈 맵 고르고, 타겟 샘플 슬롯 이거는 따로 없네요. 오케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자, 2048 해주고, 그 다음에 쭉 보고, 패딩 값은 2048일 때 16 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될 곳, 바뀐 UV에 맞도록 저장될 그 파일 이름, 10 디퓨저 맵, 그냥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10 01 마이너스 1이 되어버렸네. 01 하고 저장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렌더 컨티뉴 하면은 이게 쫙 나와요. 자, 여기에서 보면 02를 지금 뽑으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거죠. 1번 UV에 맞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걸 그냥 뽑은 겁니다. 그래서
서브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로 이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름 바꿔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02 2번 채널 세이브, 그 다음에 출력 컨티뉴 하면 이렇게 바뀌어 나왔죠. 자, 이제 꺼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양을 복사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보이는 양이 얘가 채널이 2번이잖아요 근데 얘가 채널이 2번이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더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더해줄 때 우클릭해서 에디터블 풀리 이렇게 더해주면은 좀 어떻게 됐어요? 보면 1번 UV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 지금 채널이 2번이잖아요. 이거를 1번으로 내려줘요. 내리면서 무브로 바꿔줘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저기에 맞게, UV를 열었을 때 이제 보이는 거에 맞게 얘가 기본 채널이 된 거예요. 1번 채널.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뽑았던 거 있죠. 텍스처 어디 있어요? 2번에 뽑았죠. 확인해 볼까요? 나왔죠. 얘가, 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정상으로 출력되는 거예요. 근데 얘랑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전혀 다르네. 오른쪽은 원래 기본 1번의 반맵으로 돼 있던 애. 그죠? 반맵이죠? 아니 이게 아닌데, 잠깐만, 얘 지금 2번으로 돼 있구나. 지금 이거를 지웁시다. 이제 자 지우고 얼랩을 다시 눌러서, 그렇지, 1번이니까 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그죠? 얘가 이제 여기에서는 얘가 이게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반맵인데 지금 수정한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수정한 거는 이렇게 2번에 맞게 이렇게 전혀 다르네요.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왼쪽은 지금 반맵도 없는 데다가 UV도 오른쪽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뭘 이용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이제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오브젝트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 저거 텍스처를 뽑아내는 방식이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말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에서 UV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자 이제 여기에서 얘는 지우고 이제 얘를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얘 지금 어때요? 지금 이게 UV를 보면은 좌우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얘에서 그림을 그린다 치면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거 포토샵 같은 데서 그린다고 쳐보죠. 일단 자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려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안경 같은 거를 그리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반맵인 걸 깜빡하고 한쪽에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 양쪽으로 다 그려야 되는데 한쪽만 그린 거예요. 그럼 반대쪽 안 그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생각해보니 이거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쪽 그냥 안 그려진 상태로 그냥 넘어갑니까? 이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이제 반맵으로 바꾸면 얘가 이제 다시 거꾸로 반맵이 되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를 UV만 다시 고치면 다시 반맵이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저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UV가 있고, 그러니까 얘가 원래 다 펴져 있는 UV가 있고 반쪽만 그렸는데 반쪽은 안 그려져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좌우가 다 그려져 있는 상태의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원래 펴져 있던 오브젝트에다가 덮어 씌우기 하면은 이게 다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림이랑 같이 설명해 가지고 갈게요. 얘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채널 1번과 채널 2번이 있다면 어디에서 진행을 해야 되냐면 채널 2번 이미지에서만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맵 없음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다. 근데 자, 여기에 원래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이렇게 있어요. 원본이 있는데 내가 깜빡하고 작업 1번을 진행한 거예요. 작업 1번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려지는 줄 알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안 그려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근데 UV가 딱 맞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이게 반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 UV가 어떻게 펴져 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UV가. 이거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너무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막 어떻게 막 틀어가지고 해도 정확하게 딱 맞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방향이랑 반대돼서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 뒤부터 나오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여기까지 이렇게 두고,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시메트리 건다 이거예요. 뭐를? 오브젝트를. 자, 이제 보여줄게요. 가서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아직 저장을 안 했거든요. 이거를, 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끌게요. 그 다음에 맥스에 오면 이렇게 돼 있죠. 한쪽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하나를 복사해 두고, 얘를 복사해 두고 카피해 두고, 얘를 얘 사본을 남겨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실제로 쪼개입니다. 반쪽을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시메트리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쪽이 됐죠. 얘는 양쪽이 없죠. 얘는 양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얘에서 이쪽으로 텍스처를 옮기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옮겨요? 라고 하면 그게 이제 렌더 투 텍스처 방식인데, 얘네 둘을 겹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주고, 얘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해놓을게요. 얘를 ship 베이스니까 ship 베이스라고 할게요. 알아보기 쉽게 ship 베이스. 이게 베이스고 얘가 타겟 대상 ship 타겟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lt A를 눌러서 같은 자리에 클릭해서 같은 자리에 정확하게 놓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눴을 때 얘의 원본과 그리고 찍혀질 대상과 찍힐 놈이랑 이렇게 두 개를, 놈은 여기잖아, 이렇게 두 개를 푸시를 해서 안 겹치게 해줘야 돼요. 살짝 떨어지게 해줘야 돼요.
푸시를 해서 이렇게 띄워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얘에서 젤을 뽑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텍스처 위치는 여기다가 이렇게 기본으로 해두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하나씩 할게요. 일단 기본으로 렌더링을 렌더 셋업에서 스캔라인으로 둡니다. 아놀드로 되어 있으면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설정이 바뀌어 가지고 달라요. 그래서 이걸 스캔라인으로 먼저 바꿔 두시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꺼져 있어야 돼요. 어드밴스드 라이트에서 라이트 트레이서가 켜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이게 켜져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노라이트 플러그인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저거를 안 키기 때문에 안 건드려도 돼요. 예. 일단 그런 설정을 먼저 해둬야 되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렌더 또 텍스처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본 패스 저장되는 거 저기로 놨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세팅에서 이제 패딩 값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2048로 하려면 16 정도 두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매핑 할 겁니까? 활성화 누구를 할 겁니까? 할 때 대상을 찍을 때 픽을 하고,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픽 대상이. 근데 우리 베이스라고 했죠, 쉽 베이스 애드 해가지고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실제로 존재하는 UV 채널에 맞게 뽑을 거기 때문에 1번 1번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여기로 와서 뭘 뽑을 거냐, 아웃풋. 여기서 디퓨즈에 뽑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2048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 앤 타입에서 오른쪽에 보면 요거 점 3개 있는데, 이게 내가 저장할 파일에 들어가는 그 경로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저장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때 내가 작업하던 폴더에 가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와서 이게 며칠째였어? 여기였던 것 같은데, 예, 여기다가 ship target 디퓨즈 맵 이름 다 돼 있네. 예. 그 다음에 세이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타가 파일로 할 거예요. 자, 세이브하고 32비트에 뭐 이거 기본이거든요. 기본대로 해주면 돼요.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2048 돼 있고, 그 다음에 쭉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해 줄 때 뭔가 잘 안 돼가지고 왜 그러나 그랬는데, 요 밑에 요게 예전이랑 바뀌었습니다. 이거가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 렌더를 베이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까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여기서 렌더를 해봐야 지금 실제 보고 있는 이거를 Shift Q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그림자 들어간 거 보이죠, 밑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지 않으려면은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렌더, 이거는 뭐 위에 아래 바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네, 넘어가겠어.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오리지널은 뷰로, 베이크는 렌더로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뽑을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설정도 다 됐고, 그리고 타겟 맵 슬롯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뜨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디퓨즈 컬러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설정이 다 끝났으면 꾸우면 됩니다, 렌더에서. 자, 그럼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이게 보이죠. 지금 결과치가 어떻게 됐어요? 좌우가 이제 똑같이 렌더가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확인을 해 볼게요. 결과를 와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끔씩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렌더 할 때 오류가 뜬 곳입니다. 이게 렌더 할 때 오류가 왜 뜬 곳이냐면, 자, 여기로 와서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거를 렌더를 할 때 보면 렌더가 이게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살짝 케이지를 약간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이거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케이지 바꿔서 해결해 봤을 때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해결이 안 되면, 자 일단 먼저 이거 해볼게요 다시.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 이렇게 지금 결과치를 내가 다른 창에서 이미 띄워두고 있잖아요. 다른 창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띄워두고, 이거를 꺼주세요. 그래야 저장됩니다. 자, 네, 다시 와서 여기서 한 번 더 렌더 오버라이트 해주고 이렇게 됐죠. 이제 빨간색이 없어졌죠. 있긴 있는데 이거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넘어가도 됩니다. 안 보이는 영역이라. 자, 다시 일로 와서 여기서 다시 확인한 다음에 이게 딱 띄워보면은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이런데 잘 안 나왔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이제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뭘 바꾸면 되는 거냐면, 이제 프로젝션 없어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푸시 없어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이 출력한 텍스처가 제대로 적용이 되느냐, 새로 만든 거죠.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은 적용이 돼 있죠, 그죠? 원래는 어땠어요? 이게 원래는 한쪽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렌더 투 텍스처를 이용해서 어떻게 바꿨다? 다시 이렇게 양쪽으로 되도록 바꿨다, 그죠? 텍스처를 비교해서 확인해 보자면, 원래 텍스처는 요거였죠, 그죠? 한쪽만 그려져 있는 거, 그죠? 양쪽으로 바꿨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게 있어요. 물리적으로 두 개를 겹쳐놓고 뽑는 거다 보니까 모델링에서, 그래가지고 유격이 정확하게 딱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오브젝트를 뽑을 때 오브젝트 자체를 이렇게 공중에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뽑으면 서로 그 간섭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게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를 바꾸려면은 몇 가지 절차를 더 거쳐가지고 모델링을 조금 더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편의상 이게 지금 겹쳐가지고 뽑히는 쪽이 여기 다리 안쪽이었기 때문에, 여기였죠? 여기가 좀 겹쳤었죠, 이상하게 빨갛게.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겹치거나 이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 부분은 저렇게 빨갛게 나오면 안 되는데 싶겠다 싶으면, 이거를 조금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띄워가지고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이게 10 타겟이었죠. 그러면 여기를 디태치 하면서 타겟 1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띄울 때 정확하게 영향 안 줄 만큼만 딱 띄워서 5cm면 되겠는데? 쉽게 이렇게 띄우고, 이 옆쪽도 마찬가지. 잠깐만. 어차피 얘랑 UV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태치 하기 전에 뒤에 하나 더 복사하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타겟이 아니라 그냥 10이라고 할게요. 얘가 이제 원본이에요, 뒤에 있는 애가. 그리고 얘네 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제 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띄워줍시다. 10. 이렇게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디태치를 먼저 하고 10 타겟 1,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려서 10cm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태치로 얘를 다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겟 001에서 얘는 얘가 원래 베이스가 되어있지 해주고, 선택하고 디태치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름을 정확하게 안 고쳐도 되는 거. 어차피 다음번에 다시
어태치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상에 이렇게 띄워놓고 했다가 나중에 적용할 때는 이제 이 뒤쪽에다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쪽에서 뽑았다, 그리고 뒤쪽에다가 요거를 적용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친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UV를 만약에 크게 고쳐야 되거나 그럴 때, 아니면 내가 그림을 양쪽을 다 그려야 되는데 한쪽만 그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겠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렌더 투 텍스처,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도 렌더 투 텍스처 영상을 제가 제작을 했는데, 지금에서 기억해둬야 되는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렌더 투 텍스처 했을 때 이제 결과가 저걸로 돼야 돼요. 이걸로 베이크들을 렌더를 한 거 결과를 베이크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오리지널, 그러니까 Shift Q 눌렀을 때 렌더 되는 거, 요거를 기준으로 보여지게 한다. 뭐 이런 거가 있겠는데, 얘는 이제 그냥 적당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구울 때 렌더한 결과를 구우겠다, 요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고 바꿔야 돼요. 이게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오토데스크 4에서 이걸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렌더 투 텍스처 관련해서 설명하는 거는 요까지 해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